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4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46일 차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할게요. 이제 끝이에요. 다 끝났는데 끝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부터 다시. 네. 세 번째 줄, 천국과 지옥 사이를 자꾸 오가는 일을 참을 수 없게 되면 존재하려는 욕망 자체를 항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마침내 모두인 상태, 무존재, 비존재라는 이원성 너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 수행에서는 이 정점이 가장 힘든 단계, 궁극의 분수령이며 이 단계에서 사람은 존재의 환상을 초월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음을 완전하게 자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되돌아올 수 없으며 그래서 그 비가역성의 유령 때문에 이 마지막 장애가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아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존재 대 비존재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원성, 즉 정체성 자체를 해소하는 일은 보편적 신성 속으로 녹아서 사라지고 어떤 선택을 할 개인적 의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걸음은 신께서 내딛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호 박사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 의식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 의식이 우리는 사라지면 죽는 줄 아는 건데 내 개인적인 이 에고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지면 죽어서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에고가 있는 거죠. 그 에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내려놔줘야 고통이 사라지는데 자꾸 잡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자꾸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의식, 나의 의식이 사라졌을 때 큰 에너지 장으로 그냥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호킨스 박사님이 이제 경험하신 1000단계로 넘어가신 부분이라서 그거까지는 못해도 우리는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하에서 느끼는 걸 벗어나면서 이제 500 이하의 마음의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350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용이 세상에서 수용이 자수성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수성가, 수용? 그러니까 수용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자꾸 막 세상에 내 마음을 자꾸 투사를 하니까 투사에 대한 걸 6주에 중에서 2주차나 3주차 때 꼭 투사를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저기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 마음을 저기서 보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저기서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인가? 저렇게 보는 게 내 마음인가? 라고 해서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생각만 하죠. 이해만 해요. 투사하면서 이해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또 뭐 투사했다가 이게 이건가? 걷어들였다. 투사했다. 내 마음을 밖에서 봤다가 걷어들였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웃긴 거예요. 어제도 막 뭔가 누구랑가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게 투사라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맞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 저는 또 투사와 이게 투사하는 거야 라고 알면서 투사하는 거예요. 저는 알면서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투사하는 건 아는 게 아니야 그랬거든요. 투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투사를 하는 거야. 그게 아는 게 아니다. 내려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에고가 그 고통스러운 거를 단물을 빨아먹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200 이하에 있는 어떤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이제 보통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 아니라 그 나의 능력이 무한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 무한대의 도구를 선택을 해요. 내가 한계가 있어. 나는 요것밖에 벌지 못해라고 하면 그 요것만 버는 도구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무한대의 도구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무한대의 능력이 진짜 있는지를 아느냐는 거죠.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한대의 능력을. 그거를 우리가 나를 아직은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찾아서 내가 선생님은 더 높은 단계까지도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듣기는 들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내 마음에서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외부에서 보고 투사를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아직은 투사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더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누군가를 또 막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꾸 인제 이분은 얼마 안 되셨어요. 아직 6 주차도 다 돌아가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초보 이제 듣고는 계신데 많이 안 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인제 그 내 생각을 저 밖에서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느껴지는 내 감정. 그쵸. 내 감정을 먼저 찾는 거. 저 외부에서 보이는 게 내 감정을 먼저 찾는 거다라고 했더니 대뜸하시는 말이 "아이고 어렵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꾸 하다 보면 일단은 이제 나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삶을 사는 게 나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요. 근데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왜 경험을 하냐는 거죠. 어릴 때 쇼크 받고 했었던 그 에너지를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그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각성을 자꾸 하게 되죠. 경험을 또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내가 느끼는 거라서 내가 그러니까 그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이제 강의를 아침에 좀 듣다가 나왔는데 놓아 버리라니까. 놓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놓아 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들고 있으려고 그러고 선생님은 "놓아 버리라니까, 놓아 버리라니까." 하는데 안 놓아 버리고 들고 앉아 있고. 또 뭐 웃겨 죽겠는 거야. 선생님은 "놓아 버려야 사업도 되고 세상에서 살 만큼 살고 싶으면 돈도 벌고 뭐 하려면 놓아 버리라니까, 놓아 버리라니까." 하는데 저조차도 가만히 보니까 놓아 버림을 안 하는 거예요. 놓아 버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놓아 버려야 된다. 생각을 놓아 버려야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잡고 있으니 그 생각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주의가 생각으로 간 거잖아요. 주의가. 내 뻗치는 그 에너지가 내 생각으로 가 버리면 내 생각은 신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인제 아주 에고가 난리를 칠 때는 에고가 난리를 칠 때는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이상하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는 알고 있어요.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지 선생님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그건 알겠어. 내려놓지 않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에고가 어유 그 난리칠 때는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기가 차 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아듣더라고요 또. 선생님이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신념을 제 맥락을 해서 본인이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어떻게 술을 한꺼번에 끝나요? 하루아침에? 의처증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이렇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인제 그런 것들을 해내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상 살면서 놓아버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버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놓아버릴수록 뭐예요? 그냥 평화로워지고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200 이하로 있을 땐 내가.
내 개인적인 내가 그냥 철저하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내가. 개인적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념 덩어리잖아요. 신념 덩어리인 거예요. 신념. 어릴 때 쇼크가 왔던 대로 가고 있다. 신념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람. 선생님한테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서 혼자 해석하는 사람들 말고. 그게 딱 맞춰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야 그게 이제 신념이 없어진, 그러니까 저는 아직 신념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죠. 아직 버려지고 20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혼자 상상으로 20을 경험하고 있는 제가 있어요. 초라함, 수치, 굴욕스러워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그냥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신념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재맥락이 되셨잖아요. 이 마음을 세상에서 마음을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순간순간 할 수 있는 분이고 각성이 돼 있고 그러신 분이라서 선생님과 이게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듣고 그냥 질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모든 그 선이 진짜 그걸 들으면서도 신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선생님한테 주파수가 이게 더 맞춰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과 이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 맞춰져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하고 잘못 맞춰져 있잖아요. 이 안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상한데 옆길로 가요. 그분의 신념대로 같이 가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 주의가 가 있냐. 나는 아직 나의 신념의 주의가 가 있어요. 내 생각의 주의가 가 있고 내 감정의 주의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놓아버려라. 내 생각도 놓아버리고 내 감정도 놓아버리고 놓아버릴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새 놓아버림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또 아침에 그냥 좀 반성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한대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나의 개인적인 의식이 사라졌을 때 무한대로 흡수가 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내 생각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내 고통은 계속 더 된다. 그래서 그 놓아버리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려주신 거야. 놓아버려라. 어? 행동해라. 뭐 놓아버리고 명상해라. 집중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집중하는 법, 뭐 시크릿 하는 법, 막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한대의 천을 넘어가신 우리 호킨스 박사님 책을 성공은 당신 것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맨 앞이죠. 맨 앞에 옆에 보면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이력이 잠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데이비스 호킨스,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나로서의 신의 존재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오랫동안 현존에 대한 각성.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쵸? 종교를 이끌어 가신 분들이 500대 그 성철 스님 뭐 이런 분들이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이 50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아직 기독교에서는 그 500대가 넘으신 분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근데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그 종교가 자기들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인 줄 아는 거예요. 종교가 나쁜 거일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판단하면서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의 본체의 의식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나의 삶,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기에다 무조건 외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부분들이라서 이 의식에 대한 거는 현존의 내가 지금 이거는 의식은
그 엄청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세상 사는 거, 내가 왜 태어났는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어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자아성찰하나요? 네, 자아성찰.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이렇게 그냥 안내해 주셔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의식 세계에 대해서는 이건 이 본체, 의식이라는 게 나의 그 본체거든요. 근데 본체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를 알아가게 하는 거. 그쵸? 이 나의 이 나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가 누구인지, 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어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경영, 관계에 대한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관계에 대한 경영을 우리는 아직 깨달음 이 의식의 본체를 이제 자아 성찰을 한다 하지만 자아 성찰은 내가 아직은 저도 그런 거예요. 사업을 잘하기 위한 나. 아직은 사업을 잘하기 위한 나.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내려놔줘야 사업도 잘 되고 깨달음까지 그냥 간다는 거죠. 사업과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사업에 아직은 깨달음보다 사업의 관점이 있긴 하지만 이걸 하다 보면 깨달음도 같이 있겠죠. 깨달음을 내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내가 사라질 때 그 사업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셨었잖아요. 성공은 행복하면 성공이 오는 거지 성공해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행복하면 그냥 성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근데 우리는 내가 몸과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행복이 고통만 잡고 고통스러운 거야. 내 몸과 마음이라는 내가 있다는 에고 자체가 고통을 자아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내려놓으면서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원래 본체의 상태로 갔을 때 그 내 깨달음과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쨌든 이거는 종교하고는 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죠, 종교는. 그쵸. 그래서 어 현존에 대한 각성, 지금 현재에 대한 각성, 지금만 있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저도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현존 지금 기쁜 상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를 느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자꾸 에고가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과거를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과거를 들고 와요. 과거를 자꾸 들고 와서 과거의 생각에 묻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래서. 그래서 과거가 뭐예요? 신념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았던 그 느낌이 있었어요. 쇼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사라져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아기가. 지금 나는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4자를 달고 있고 5자를 달고 있고 있는 3자 또 있네요. 여기 3자도 달고 있고 2자는 없네요. 2학년은 없고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어 있는데 그 어릴 때 그 느낌이 자꾸 그거가 완전히 이렇게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덮어 씌우고 있는 거에서 자꾸 인제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는 아닌데 그때 그 느낌의 과거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 순간의 그 기쁜 그 느낌 이거를 자꾸 느끼고 이걸 기쁨을 여기서 느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고통을 과거의 생각이 고통이잖아요. 그 과거의 생각을 자꾸 가져와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어제 그래도 미팅을 하니까 초보신데도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오빠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인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막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확실히 처음 몇 번밖에 안 들으셨는데도 3번 들으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에 공부를 하다 오신 분이라서 빨리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3번 들은 것 같지 않은.
그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빨리 알아들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능력이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맨날 술 먹고 엄마한테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막 윽박 지르는 것 같은 그것만 보고 살면서 아빠가 싫었단 말이에요. 남자에 대한 상이 안 좋았고. 또 오빠도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은 바뀌어서 남자에 대한 그것도 편안해졌는데 근데 그런 과거에 그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남자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빠를 봤던 그 느낌,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남자들한테 덮어 씌워서 보고 있고 그게 투사 내 어릴 때 형성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외부에서 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과거에 그 고통스러운 안 좋은 신념을 보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도 어제 누가 그랬더라.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어제 누가 그러는 거야. "여기 사무실에 100여 명이 넘게 막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냐." 무슨 일어나지도 않은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는지 미래에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때 되면 다 뭔가 해결이 되죠. 근데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을 가지고 또 막 상상을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기쁘게 살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존에 대한 거는 더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어쨌든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를 참나로서의 진짜 의식 자체 본체로서의 신의 현존, 사랑이죠, 신의 현존은. 사랑인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신의 사랑으로 걷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버렸잖아. 엄마를 들고 일어나서 엄마를 놓지 못해서 엄마를 놔라 하는데 엄마가 나를 안 키웠어도 엄마가 나를 안 키웠잖아.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복수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야 된다라는 거야. 엄마. 엄마 하니까 생각이 너무 웃기네. 아니 제가 요번에 괌을 갔는데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되게 느낌이 친근감이 가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친근감이 가니까 저희 애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괌을 갔는데 너무 웃겨. 내가 그분한테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 요번에 이제 남색깔 옷을 티셔츠를 입으신 거예요. 브이넥으로 된 남색깔 옷을. 반팔 티를. 근데 언뜻 하다 탁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과거에 어찌나 과거에 살고 있는지 딱 보는 순간 뭐가 봤냐면 저희 그 엄마가 브이넥으로 된 반팔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신 모습들이 있어요. 저한테 사진 찍혀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언뜻 딱 봤는데 옆모습이 저희 엄마 모습이 탁 보이는 거예요. 순간 딱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아주 뚱뚱하진 않은데 통통한 스타일이거든요. 그 모습에서 언뜻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딱 언뜻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워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과거에 저기다 엄마를 투영을 해서 보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놈의 엄마 있잖아요. 그놈의 엄마 있잖아요. 돌아가셔 가지고 안 계셔가 벌써 4 년이 지나고 5 년째 되고 있는 그놈의 그 엄마를 놓아 줘야 된다는데 거기서 투영을 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또요. 또 제가 한참 전에는 또 무엇을 봤냐면 그분이 진짜 음식을 드시는데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이시거든요. 먹는 걸 정말 진심으로 막 이렇게 드세요. 예. 정말 먹는 거에 진심인데 먹는 거를 막 진심으로 딱 먹을 때 딱 봤을 때 한 번 딱 봤는데 제가 저희 오빠 닮은 거예요. 저희 오빠가 정말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가 '아 여기다 덮어 씌워 놓고 내가 그렇게 여기다 덮어 씌워 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저도 보고 있거든요. 저도 참 '과거에 제 마음을 자꾸 온 세상에다 뒤집어 놓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제 또 인제 자꾸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 외부에서 세상에서 자꾸 내 생각대로 보이기 때문에 누굴 청소해야 돼요? 누굴 바꿔야 돼요? 먹는 걸 못 먹게 해야 돼요? 파란색 입은 걸 못 입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순수했었던 그 마음에서 상이 그려졌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지면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내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신의 현존이 엄마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생명력,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있는데 자꾸 엄마를 통해서 왔다. 엄마로만 통해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을 주지 않았느니 말았느니 동생만 많이 줬느니 오빠만 줬느니 뭐 어쨌느니 뭐 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고통을 자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진짜 내려놓고 그 신의 참나로서의 참나 진짜 나로서의 신에 대한 각성은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 이 부분을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거는 누구에게나 다 이 영적인 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종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상찬을 하셨대요. 테레사 수녀님이 의식이 600대가 넘으셨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670대 정도? 600이 넘으신 분이면은 600이면 뭐 마음을 떠나서 가슴의 단계로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테레사 수녀님께서도 호키스 박사님을 상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는 1952년부터 1952년이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전 67년생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정신과 의사예요. 그쵸?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린과 함께 펴낸 분자 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해서 연구하신 분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호킨스 박사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의식의 세계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의식을 모르고 그 내 마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아는 게 아니래요. 그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떠나서 진짜 의식의 그 본체 참나로서의 그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정신과. 그래서 아마 이 정신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연구를 제대로 해서 본인이 넘어서 가신 분은 아마 호킨스 박사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막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어떤 그 수업을 사실 살짝 불안감이 들었었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하고 제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성공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 촉에 괜찮은 거는 콱 잡고 있어요. 제가. 근데 괜찮은 걸 콱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할 것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도 꼭 제가 끝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진짜 괜찮다면 제가 꼭 끝까지 듣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의 그 이론을 헷갈리게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 더 정확하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제가 뭐 호키스 박사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책으로 읽는 거는 내가 내 의식에서 수준을
그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 의식에서 수준 이것도 읽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제 의식에서 수준을 해석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 거는 내 의식 수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호킨스 박사님의 그 이론이 제일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제일 압도적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또 해결을 또 그걸 해석을 해 주시는 분이 그 의식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계속 해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하기보다는 호킨스 박사님도 천으로 넘어가셨고 선생님도 의식 성장을 하고 계신 그 경험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딴 거는 듣다가 돈만 나가고 있어요. 돈만 나가고 있고 그닥 제가 꼭찾아서 막 들을 필요가 굳이 그게 이렇게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는 게 더 쉽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너무 인제 이것저것 막 많이 듣는다고 학원 많이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적인 탁 그 정말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선생님만 따라 쫙 가는 게 진짜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돈만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네 호킨스 박사님 이론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그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해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 사는데 고통에서 빨리 그래도 좀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려주신 대로만 행위만 한다면 네 그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네.